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요.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방송을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개요에 대해서 했고,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는 이제 건물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집합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설명서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온 대로 그 집합 건물이라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사람이 나눠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가지고 소유한다고 해가지고 구분 건물이라고도 부르고요. 흔히들 이제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 집합 건물이란 그 법이 있어요. 집합 건물 법. 이 법에서는 이러한 지금 말한 뭐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나 이런 용도를 특별히 정해서 그러한 명칭의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법 중에 이제 일물 일권주의라는 규정에 의해서 일물 일권주의,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 를 따르는 것에 따라서 이 어떤 건물이 있는 게 구분해서 소유권이 성립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따지고 집합 건물이냐 이거를 따져요. 그래서 어떤 집합 건물의 요건을 갖췄다면은 상가나 이런 것들도 집합 건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 있습니다. 이제 상가 건물인데 집합 건물 등기를 떼보면은 집합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집합 건물하고, 그러니까 집합 건물도 보면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의 소유자가 소유를 하는 형태죠. 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는 형태 중에 이제 공유 부동산이 또 있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소유자가 나눠서 갖는. 그러니까 요 집합 건물하고 공유 부동산하고 이제 차이점은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하는 범위가 특정되어져 있죠. 뭐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공유 부동산은 그게 없죠. 특정되어 있지가 않고 지분이 몇 퍼센트냐, 뭐 가을 병이 이제 3명이서 공유를 하고 있다면은 뭐 3분의 1,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느냐, 그냥 그 지분율을 가지고 따지지 또 101호, 102호를 이렇게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지를 않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 부동산하고 집합 건물하고의 차이는 그래서 집합 건물은 보면은 이제 떼어 보면은 이게 이제 집합 건물에 관한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출력을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먼저 시간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 이렇게 등기부가 이제 나뉘어 있는데 집합 건물은 그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건물 토지 등기부가 따로 없고 이 하나의 등기부에 모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등기에 건물도 표시하고 토지도 표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유에 관한 것도 이제 그 다음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표제부가 2개예요. 집합 건물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두 개인 거 중에 하나는 이제 건물 전체에 관한 이제 건물과 토지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그 구분 건물의 건물과 토지를 이제 표시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요 실제로 이제 스캔한 자료를 가지고 등기부를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지금 설명을 드리지요. 네. 화면을 그럼 바꾸겠습니다. 아, 유튜브로 보고 계세요? 그러시구나. 하여튼 뭐 유튜브 애청자가 오셨다니까 참 반갑네요. 오늘은 네, 다들 휴가를 갔는지 원래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는 방송이라서 뭐 이렇게 애청자가 많은 건 아닌데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하네요. 뭐 다들 놀러 가야지 뭐. 예,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못생긴 얼굴은 사라져야죠. 자, 이게 집합 건물의 이제 표제부인데요. 요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이제 토지와 이제 건물 표시가 이제 첫 번째 표제부에 나온 거고요. 그 여기 보면 1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집합 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토지 건물이라고 안 되어 있죠. 그 지난 시간 보셨나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이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이건 이제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2번은 여기 집합 건물이라고 역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해당 집합 건물 소재지에 이제 행정구역하고 지번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요 고유 번호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이 등기부에 이제 고유한 그 번호가 이제 각각 매겨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주소를 몰라도 고유 번호를 알면은 검색해 가지고 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이런 데서 이 부동산의 등기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고유 번호를 가지고. 네, 순경한 코목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표제부에서 1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한 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다 이런 뜻이죠. 요게. 그리고 표시번호는 뭐 지난 시간 보신 분은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휴가요. 저 같은 사람은 휴가가 없습니다. 뭐 잠깐 조금 갔다 오긴 했어요. 그 잡담은 이제 이따가 요거 설명 끝나고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접수도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한 접수일 7번 소재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 이게 이제 그 토지 건물 그러니까 건물분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약간 다르지 않구나. 똑같네. 이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건물 내역 요게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요 건물명 증진 번호와 여기에서는 요 예를 든 게 내가 이게 다세대 주택을 해서 아파트 같으면 이제 무슨 아파트 몇 동 요 그게 이제 건물 명칭 및 번호에 해당하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리고 9번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등기한 근거 및 기타 사항을 표시를 하는데 10번 보면은 여기 도면 편철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나네. 도면 편철장. 이건 뭐냐면은 이런 집합 건물이나 또는 한 필지에 이제
하나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이 등기부 외에 별도로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도면을 도면 편철장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요 거 같은 경우에는 도면 편철장 제2책 제312호에 근거해서 이 등기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파트는 다 요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빌라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1번에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말이 좀 어렵죠.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이란 건 이제 그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각각의 구분 소유자가 그 전유 부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이렇게 전유하는 부분, 그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이 소재하는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말이 어렵죠. 이렇게 말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건물이 올라가 있는 토지 전체의 면적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 바닥 토지의 전체 면적, 그거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표시를 합니다. 예. 뭐 여기 보면 뭐 똑같아요. 이게 뭐 좀 그 일반적인 토지 건물 그 등기상 증명서에 비해서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이렇게 한 동의 표시가 되니까 한 동 전체에 대한 건물 및 토지에 관한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표제부가 하나가 또 있죠. 이렇게 보면 요거는 보시면 표제부 해놓고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해상도가 낮아서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 요거는 이제 전유 부분이란 거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이 계속 어려워서 구분 소유권, 그러니까 한 동이 여러 개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부분, 그러니까 101호면 101호, 102호면 102호, 이 집의 이제 전유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공유 부분 면적을 제외한 그 실제 공급 면적을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유 부분에 관한 표시이기 때문에 공유 부분은 표시가 안 돼 있죠. 그 공유 부분은 이제 등기가 이거는 그런 거는 이제 따로 돼 있고, 그 내 공유 부분이 얼마만큼인지 알아보시려면은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걸 떼보면은 거기에는 공유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 내 집에 관한, 또는 뭐 어떤 들어갈 집에 관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대지권의 표시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흔히 알고 있는 그 땅 지분, 그 땅 지분하고 그 지분의 권리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유 부분은 뭐 가령 이제 쉽게 흔히들 이제 보통 대화에서 하는데, 그 집이 뭐 몇 평형이야. 근데 그러면은 실제 면적은 얼마나 돼? 몇 평이야? 그러면은 실제 면적은 몇 평이나 돼? 그러죠. 그 실제 면적이 전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예를 들면은 뭐 33평형 아파트다. 그러면은 실제로 전유 면적은 33평이 아니죠. 공유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이제 분양 면적이 33평인 거고, 이제 분양 면적, 공급 면적 뭐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하잖아요. 분양 면적이 33평이면은 실제 공급 면적은 뭐 28평, 뭐 26평 이렇잖아요. 이 집 같은 경우도 이게 몇 평짜리였더라? 26평형인가 그래요. 분양 면적이. 근데 실제로
이제 전유 면적은 63.99제곱미터. 이게 약 19.35평? 그 정도 돼요. 이게 평으로 환산을 하면은. 그래서 여기 3번에 보면 대지권의 종류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 이게 여기 보면 여기에도 이제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게 대지권의 종류가 이제 소유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반드시 소유권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지상권이나 뭐 임차권 이런 게 대지권인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소유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네. 다른 형태의 소유권인 경우는 보기는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뭐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이란 거는 이제 되게 이제 지분 비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지권의 비율하고 근데 지분 비율하고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냐면은 오래된 연립주택이나 이런 거를 등기를 떼서 대지권의 표시를 보면은 요즘하고 좀 다르게 이게 요즘에 흔히 하는 표시법인데 요거하고 좀 다르게 표시가 돼 있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뭐 보는 것 같은데 뭐 넓은 의미로는 결국 같은 의미예요. 대지권이나 뭐 지분이나, 그러니까 대지권 비율이나 지분 비율이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한 건데요. 그게 되게 지분 비율을 따질 때 보면은 148분의 요거 같은 경우는 34.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148은 뭐냐면은 앞서 봤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보면 대지가 전체 면적에서 148제곱미터고 그 중에서 34.4제곱미터가 이 집의 이제 대지 지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대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의 대지 면적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대지권의 표시에 있는 이제 이 토지의 면적하고 같으면은 요거를 그냥 그대로 그 지분이라고 보시면은 뭐 무방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닌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뒤에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는 대지권 비율 계산하는 거를 이제 참고로 넣었는데, 이게 이제 대지권 비율 계산은 이제 전체 토지 면적하고 내 지분 비율을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제 100분율로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얘를 또 거꾸로 하면은 34.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4.4가 전체 면적의 토지 전체 면적에서 내가 몇 퍼센트나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퍼센테이지를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평으로 했을 때 이제 34.4니까 10.4평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빌라의 경우 이제 실제로 분양 면적은 26평형 빌라인데 실제 공급 면적은 19.35평 63.99제곱미터고요. 실제 대지 지분은 34.4, 그러니까 10.4평이라는 이 뜻이에요. 이게 표제부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구 울구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일반적인 그 다른 건물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난 시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뭐 굳이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아까
오래된 연립주택의 경우 요즘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예를 봐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연립주택 그 등기사항 증명서인데 여기 보시면은 연립주택이라고 돼 있죠. 근데 참고로 참 그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일반인 분들이 되게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지어지는 그 빌라들은 흔히 이제 빌라라고 하잖아요. 빌라들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고 옛날에 지은 거 오래된 게 연립주택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옛날에 지어진 거라 연립이고 요즘 지어진 거라 다세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주택법에 의해서 한 동이 건물 한 동이 그 건축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하고요. 그 660제곱미터 미만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왜 연립주택이 없냐?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연립주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 이상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을 우리나라 주택법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사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1983년에 지어진 그 등기 접수일이 1983년 4월이거든요. 그 32년 된 공동주택인데 그 요 건축 연면적이 요게 3층인데 계산해 보면은 737.97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래서 연립주택으로 등기가 난 거예요. 그리고 요 집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필지가 3개죠. 그러니까 3개의 필지에 걸쳐져서 지어진 이제 연립주택이에요. 예, 요걸 합하면은 필지가 합하면 661제곱미터인데 거의 200평이에요. 평으로 하면은. 그래서 옛날에 지어진 이제 공동주택은 이렇게 넓은 땅에 지어진 게 많아서요. 이게 그래서 지분율이 커요. 이게 이런 연립주택이 이제 재개발하면은 좀 유리하죠. 다른 일반 조그만한 다세대 주택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또 다른 표제를 가볼게요. 자, 전유 부분을 보면은 그 61.91제곱미터하고 지하실 30.95제곱미터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지어진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은 이처럼 이렇게 지하실이 딸려 있는 경우가 그 종종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이게 창고 용도로 이렇게 공급하는 면적이었는데, 예, 대개 보면 요게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수도하고 난방시설을 해갖고 집주인이 주택으로 개조해서 이제 세를 주기도 하고는 하죠. 요게 물론 이제 불법 용도 변경이긴 하지만요. 하여튼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은 공급 면적이 92.87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하면 28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양 면적은 실제로 한 33, 3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아까 보면은 이제 대지권 비율을 보면은 아까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뭐 몇 분의 몇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그냥 8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아까 보면은 요 세 필지의 8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요런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요게 661제곱미터라고 했죠. 세 필지의 합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8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나누기 8 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대지권 면적이 82.63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럼 평으로 계산하면 한 거의 25평 정도 돼요. 요즘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게 보통 뭐 이 정도 평수가 되는 30평대 넘는 다세대 주택도 보통 13평에서 15평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5평 정도 나오니까 그 대지권 비율이 훨씬 크죠. 예. 그래서 요건 8분의 1은 그 아까 표시된 대로 하면은 661분의 82.63하고 같은 뜻이고요. 간혹 이게 또 661만 분의 82만 6,30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지권 비율을 계산하는 거를 좀 이 집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 대지권 비율 계산에서 아까 이 8분의 1은 제가 661의 8분의 1이니까 82.63제곱미터 약 24.99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661분의 82.63의 대지권 비율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계산하면 12.50075642.9%가 나와요. 대개는 이제 요렇게 표기를 하고요. 예, 요렇게 됐을 때는 그냥 이거를 내 집에 이제 대지권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그 661을 이 12.5000756429로 다시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면 82.62999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둘러치나 매치나 퍼센테이지로 백분율로 이제 이해를 하느냐 면적으로 이해를 하느냐의 그 차이인 거죠. 이게 1, 2번은. 그리고 아까 이렇게 661만 분의 82만 6,300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그 100을 곱하지 말고 그대로 나누면은 0.125 뭐 00756429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내가 이걸 잘못했네. 661만 곱하기 0.125 하고 곱하기 10 또는 계산기에서 퍼센트를 누르면은 그대로 또 82.629999 제곱미터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그냥 대개는 2번 같이 표시가 되니까 2번 같이 표시됐을 경우에 요게 내 집의 대지권 실제 지분 면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참고로 그 아무래도 요즘 다 그 제곱미터로 표시를 하지만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평이 이제 편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평으로 환산할 때는 곱하기 0.3025를 하거나 또는 나누기로 해서 3.3058로 나누면은 평으로 환산이 됩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간단하죠. 예. 간단하고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특이한 경우를 이제 헷갈리는 경우를 하나 더 들어 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경우인데 보면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지 면적과 대지권 비율에 표시된 면적이 다른 경우 이게 뭐냐 하면은요 아까 봤을 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하고 그 다음에 대지권 표시에 나와 있는 면적하고 아까는 같았잖아요. 요걸로 하면 다르게 표시된 거니까 요걸로 했을 때는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148제곱미터고 대지권의 표시에서 표시된 토지 면적이 148 그대로잖아. 똑같잖아요. 그렇게 돼서 했을 땐 이거를 그대로 내 지분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은 이 등기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등기부인데 여기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는 171.9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전유 부분에서 이제 대지권의 표시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같이 나오게 하는 게 좋겠구나. 171이 아니고 365분의 61.3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다르죠. 171.9가 아니고 365로 나와 있어요. 이게 다르죠.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은 미치고 이제 팔짝 뛰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지분 면적이 365분의 61.3이라고 해갖고 61.3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평으로 환산해갖고 이 지분이 18.54평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거 모르는 공인중개사도 아마 꽤 많을걸요. 그래서 이게 이 예를 든 집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인데 다르죠. 근데 이제 다세대 주택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 이렇게 그 토지의 건물이 지어진 토지의 면적하고 실제로는 대지권 비율이 다른 경우는 상가를 집합 건물로 바꿨을 경우에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예처럼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61.3제곱미터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개를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이 집은 지분 면적이 18.54평이라고 했으면은 특히나 뭐 재개발 같은 거 돼갖고 재개발 분양받을 목적으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투자 목적, 제가 봤을 땐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다세대 같은 거 살라고 했을 때 이딴 식으로 중개를 하면 이건 100% 중개사고고 이제 소송거리죠. 나중에 소송감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실제 토지 면적하고 대지권 비율에서 따지는 거하고 이건 면적이 아니에요. 면적은 면적이 맞다. 면적이긴 면적이긴 해요. 근데 이 면적이 아니죠, 이게. 토지의 면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은 이제 여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사례 집 같은 경우에는 총 6가구인데 지하에 2세대가 있고 이제 1, 2층에 각각 2세대에서 총 6세대가 있어요. 그 중에 지하 세대는 오케이 해피님 어서오세요. 늦게 오셨네. 그 지하 2세대는 지분 면적이 61.4고 지상에 있는 4세대는 61.3이에요. 지분 면적이 틀려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171.9분의 61.3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요 6세대의 대지 지분을 전부 다 합칩니다. 61.4 2개, 61.3 4개. 이렇게 대지 지분을 총 합치면은 368이 나오거든요. 365가 아니고 참나요. 이 368에서 그 대지 지분 368에서 61.3제곱미터가 그 지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지권 비율을 계산할 때 곱하기 100을 안 하고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대지권 지분율하고 전체 지분하고 여기에 곱하기
전체 토지 면적 171.9를 곱하면은 28.63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게. 그럼 평으로 환산하면 8.66평이에요. 예. 이 집의 정확한 대지권 면적은, 그러니까 대지 지분은 8.66평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드물게 있는 사안이긴 해요. 18.5평이라고 알면은 안 된다 라는 거죠. 예. 이렇게 다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 어디 갔지? 그래서 오늘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